토이즈 맥코이 V1치 자켓은 근본이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말에 의아한 분들도 계실 건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10여 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A2 자켓을 구매하려고 알아봤을 때 토이즈 맥코이라는 브랜드는 가장 확실한 선택지 중 하나였어요. A2 자켓을 대표하는 브랜드, 좋은 스토리에 또 높은 완성도, 그리고 당시 복각률이란 것에 미쳐있던 저한테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자켓이었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좋아했고 자주 입었습니다. 무엇보다 A2 자켓이란 게 저한테는 아주 오랜 로망과도 같은 그런 물건이었거든요. 뭐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충분히 고민하고 또 비교한 끝에 구입했던 물건이라 평생 입을 수 있을 거라 확신했지만 지금 그 자켓은 저한테 없습니다. 네. 오늘은 A2 자켓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가는 로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처음으로 밀리터리 옷, 특히 A2 자켓에 관심을 갖던 시기는 재밌게도 군 시절 때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아직 군인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 훈련병 시절인데 입대 한 2주 차 제가 2005년 9월 군번인데 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당시 제가 입소했던 논산훈련소에서는 토요일마다 약 2시간씩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드라마를 틀어줬었거든요. 제 기억엔 강제로 봐야 됐었는데 1화를 보자마자 초반에 나오는 A2 자켓에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훈련병 때 보여주는 군대 드라마가 뭐가 그렇게 재밌겠냐마는 저는 초반에 그 장면에 반해서 다른 멋있는 옷들이 나오는지 찾아보는 재미에 상당히 집중을 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당시엔 그 옷들이 정확히 어떤 옷인지 알 수도 없었고 군인이다 보니까 정보를 검색해 볼 수가 없었거든요. 또 지금처럼 인터넷에서 뭔가를 찾기 쉬운 시절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좋은 느낌만 가지고 전역을 하게 됩니다. 늘 A2 자켓에 대해 생각했던 건 아니지만 옷에 관심이 끊임없이 있었다 보니까 뭘 찾다 보면 그 자켓이 보이고 또 보이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릴 적 관심이 그리고 가지고 싶다던 욕망이 점차 로망이라는 그 감정이 될 즈음에 본격적으로 A2 자켓을 구입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마도 제 기억엔 한 2014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이 넘었죠. 그때 저는 국내에서 입어볼 수 있는 A2 자켓을 거진 다 입어봤었고 사이즈와 핏을 메모장에 기록하면서 비교를 했었습니다. 또 국내에서 시착해볼 수 없던 자켓들은 그 시기 제가 일본 여행을 갈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 일본 여행 중에 가능한 많은 매장을 찾아다니면서 입어보고 또 꼼꼼하게 메모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심사숙고한 끝에 토이즈 맥코이의 브이일츠 자켓을 구입했고 오랜 고민 끝에 구입했던 자켓이라 그 만족감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확신했던 것 같아요. 로망이던 이 자켓은 정말 평생 입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저에게 그 자켓이 없습니다. 왜냐면 경험할수록 큰 단점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가장 컸던 건 자켓 본연의 매력보다 토이즈 맥코이 V17라는 이름이 먼저 떠오른다는 거였어요. 분명 매우 잘 만들어진 물건이지만 해당 모델의 존재감이 자켓의 아이코닉함을 오히려 가리고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더구나 착용했을 때의 불편함과 생각의 변화까지 더해지면서 평생 입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하면서 구매했던 이 자켓이 나에겐 최종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서서히 자리 잡게 됐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도 좀 시기가 지나서 정확한 날짜가 기억이 나진 않지만 아마도 2022년 말쯤이었던 것 같아요. 기존의 아쉬움을 바탕으로 새 자켓을 구매하기 위해 리스트 작성을 시작했던 게 처음 구입했을 때는 고려하지 않았던 것들까지 세세하게 고려하게 됐는데 뭐 예를 들어
카라의 형태는 반드시 레귤러 형태여야 됐고 카라 끝이 길게 뻗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전통적인 A2 자켓보다 총장이 조금 더 긴 걸 원했고 네임택이나 데칼 장식이 없는 디자인을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크게 고려 대상은 아니었어요. 뭐 코디하기 너무 어려운 밝은 브라운 컬러만 아니면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대강의 기준을 세운 뒤에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뭐 생각이 바뀔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네, 서두르진 않았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 카라의 형태랑 모양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약간 딥할 수 있지만 최대한 조절하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카라가 달린 옷에서는 카라의 형태가 그 옷의 첫인상을 결정짓는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잖아요. 때문에 카라가 입는 A2 자켓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많이 복각되는 러프웨어의 A2 모델들은 전부 목이 약 한 1cm 정도 올라간 스탠드 카라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마치 A2 카라의 전형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토이즈 맥코이 브일츠 역시 러프웨어의 그 모양과 디테일을 충실히 따랐다고 추정이 돼요. 그래서 역시 스탠드 카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트맨 레더의 게리 이스트맨에 따르면 촬영 당시 맥킨이 입었던 A2 자켓은 러프웨어의 첫 번째 개양 모델인 16159 모델이라고 추정을 해요. 그리고 A2 자켓에는 리슈 버전이라는 게 있는데 정확히는 러프웨어의 첫 번째 계약 모델의 리슈 버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지만 1943년에 마지막 군 계약이 이뤄진 이후에 A2 자켓의 신규 생산은 중단이 돼요. 근데 기존에 쌓인 재고는 여전히 많이 있을 거잖아요. 당시엔 어두운 색상의 자켓이 밝은 색보다 얼룩도 덜 타고 또 때가 타도 덜 더럽게 보이다 보니까 내구성이 높다고 여겨졌었나 봐요. 그래서 재고 중에 밝은 가죽 자켓들을 어두운 색으로 재도색합니다. 그걸 리이슈 버전이라고 해요. 확실한 건 토이즈 맥코이와 이스트맨 레더 두 브랜드에서 내놓은 그 같은 버전의 옷이 다르다는 겁니다. 염색부터 또 핏까지. 그렇다면 어떤 복각이 더 우수한가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건 뭐 어디에 더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여기서 재밌는 점이 하나 더 있는데 이야기가 조금 옆으로 새긴 하지만 네, 조금 더 말을 이어가 볼게요. 토이즈 맥코이 브일츠 왼팔에 데칼이 하나 붙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 버전에서는 아미 에어포스라고 쓰인 데칼이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몇 해 전부터 아미 에어 코어로 데칼이 바꿔서 부착한 버전이 나와요. 토이즈 맥코이에서는 뭐 지금까지는 사진이 정확하지 않아서 긴가민가 했는데 나중에 공개된 비하인드 스틸컷을 보니까 C와 PS 코어가 맞더라. 그래서 변경한 버전을 내놓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가죽 데칼이 사용된 시점은 1943년도고 AAC에서 AAF로 명칭이 바뀐 건 1942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명칭이 바뀐 이후에 데칼이 만들어진 건데 AAC로 만들어졌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AAF 가죽 데칼 몇 개를 소장 중인데 해당 데칼을 구할 때도 AAC 버전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맥퀸이 입었던 그 자켓은 당시 영화의상 담당자가 힐츠 네임택을 새로 부착했을 때 데칼도 직접 만들어 붙였거나 그려 넣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만약 그랬다면 뭐 고증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였겠죠.
그리고 당시 영화 제작 상황을 보면 지금과 같이 그렇게 뭔가 그런 고증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지 않았을 거란 생각도 네,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선호도 역시 사람마다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음, 영화에 나온 모습 그대로를 복각한 지금 버전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당시 현실에 진짜 있던 AAF 버전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하게 된 게 있어요. 처음에 토이즈 맥코이 V1J2 자켓을 봤을 때는 아, 이건 정말 영화의 모습 그대로인 완벽한 복각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밀리터리에 관심을 두던 10여 년 전에 그 복각률이란 걸 정말 심하게 따졌던 제가 구입했던 거기도 하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토이즈 맥코이조차도 데카를 바꾸고 또 핏도 조금씩 수정하는 걸 보면서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것도 결국 변한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리지널리티를 재현한다는 것이 결국 완성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보완되는 과정이구나. 그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제 생각도 바뀌게 됩니다. 처음엔 어떤 복각이 더 오리지널한가, 우수한가를 고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게 정말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결국 복각률을 따지는 것보다 내 개인적인 기호나 감성이 어쩌면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요소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야기가 살짝 옆으로 샜는데 여튼 스탠드카라는 개인적으로 몇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우선 목을 움직이는데 방해가 됐습니다. 토이즈 맥코이 V1 자켓을 입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죽이 굉장히 뻣뻣하거든요. 입다 보면 길이 들겠지 싶었는데 어느 정도 길이 든 후에도 목 주위의 그 불편함은 여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카라의 모양이 제 인상과 그렇게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단순히 나쁘진 않다 정도였을 뿐, 그 이상은 아니다. 자, 평소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셔츠의 카라 형태를 떠올려 보면, 끝이 조금 더 뾰족하게 뻗은 모양이 나한테는 좀 더 잘 맞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 기호들을 다 고려하다 보니까 기존 레퍼런스 중에서는 이런 제 취향에 부합하는 모델이 모나크 23378 모델이랑 JA 두보우의 27798 A2 자켓이었습니다. 두 모델 모두 레귤러 카라 형태를 기반으로 하면서 끝이 길고 뾰족하게 뻗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총장이에요. 보통 A2 자켓의 총장은 허리 리브가 바지 허리선을 덮는 정도로 설계가 돼 있어요. 당시 군복 바지는 허리선이 높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배바지였기 때문에 자켓의 기장 역시 그에 맞게 짧은 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허리선에 맞게 입는 게 가장 멋있다고들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는데 저도 동의해요. 그게 확실히 멋있긴 합니다. 근데 A2가 가진 캐릭터성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총장이 기존보다 조금만 더 길다면 그 개성이 살짝 덜 강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너무 길어지면 A2가 가진 그 원래의 뭐 조금 거창하지만 원래 그 미학을 해칠 수도 있으니까 아무리 조정을 많이 해도 3cm 이하가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부분은 밀스펙을 그대로 따르면서 총장이 긴 모델들은 어떻게 찾을까? 뭐 실물 복각 모델이 아니라 각 브랜드에서는 자체적으로 납품 번호를 만들어서 출시하는 버전도 함께 나와요. 예를 들면 버즈릭슨도 그렇고 리얼 맥코이에서도 뭐 그러한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 핏이 현대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총장면에서 마음에 드는 모델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그 카라의 형태랑 모양까지 만족하는 모델을 찾는 건 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 모델을 기반으로 하면서 길이나 품을 커스텀해주는 업체를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디테일한 부분이에요. 컬러, 그리고 뭐 네임택, 데칼, 스텐실 장식 등에 대한 겁니다. 네. 컬러는 너무 밝은 하바나 브라운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짙은 브라운 컬러가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조금 밝은 브라운이라도 괜찮다. 다만 하바나 브라운 색상은 가뜩이나 자켓 자체의 캐릭터성이 강한데 그리고 소재가 주는 강력함이 있는데 색깔이 너무 밝고 튀면 그 옷만 돋보인다는 생각에서 제외했습니다. 여기서 앞서 제가 고민했던 모나크사의 23378 버전 레퍼런스가 날아가요. 만약 커스텀을 한다면 그 모나크 레퍼런스에 다른 컬러로 커스텀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부분이 장식적인 요소들인데 제가 오랫동안 입던 토이즈 맥코이 자켓에는 네임택, 데칼, 그리고 스텐실 장식이 전부 있었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올렸던 A2 자켓 영상에서도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밀리터리 의류를 입을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 코스프레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이 생각은 지금도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입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대탈주 영화에 나온 버전을 구매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코스프레가 될 수 있는 옷을 구매하면서 코스프레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당시에는. 물론 저보다 훨씬 잘 입으시는 분들은 그게 가능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조금은 코스프레처럼 보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아니었거든요. 입다 보니까 그 옷에 달린 그런 세세한 디테일들이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찾는 것에는 그런 것들을 아예 넣지 않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장식적인 것들이 없더라도 A2 자켓은 누가 봐도 뭐 A2 자켓이니까 그게 이 정도 부분에서 고민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어요. 가능한 모든 브랜드를 서치하면서 찾아봤습니다. 물론 가격에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저렴한 브랜드는 찾아보지 않았어요. 합리하지만 A2 자켓은 제 어릴 적부터 로망 그 자체였거든요. 로망에 가격을 댈 수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여튼 그렇게 천천히 시간을 두고 찾아보면서 고른 옷이 이스트맨 레더의 마스터즈 오브 디 에어 버전 A2 자켓이에요. 제가 구매할 땐 모타 자켓이라고 이름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름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여튼 해당 자켓을 구매해야겠다는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도 상당한 서치를 해야 됐고 또 정보가 너무 부족했다 보니까 이스트맨 레더사랑도 메일로 소통을 꽤나 많이 했어야 했습니다. 그 애플 TV에서 마스터즈 오브 디 에어가 방영이 되고 됐을 때 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관찰했던 건 어떤 A2 자켓이 나왔는지였어요. 봤는데 네, 딱 제가 염두에 두었던 그 모나크사와 카라의 모양이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실제로 그냥 아예 모나크사의 그 A2 자켓을 하바나 색상이 아니라 다른 색으로 그냥 염색한 건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유사했어요. 마스터즈 오브 디에어 의상 디자이너가 콜린 앳 우드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스트맨 레더랑 협업을 하면서 가져간 사진, 그러니까 많은 A2 관련 사진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모양, 또 실루엣이라고 가져갔던 사진의 대부분이 모나크사의 디자인이었대요. 제가 뭐 모나크사의 레퍼런스를 한 번도 뭐 실물로 본 적이 없어서 어디를 얼마나 똑같이 복각한지는 따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그 카라의 모양이나 형태, 보이는 그런 모양이나 형태뿐만 아니라 카라 스터드가 모나크 레퍼런스에만 보이는 것처럼 그 안감을 건드리지 않는 디테일로 돼 있는 것만 봐도 아,
레퍼런스 기반은 모나크사가 맞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드라마를 보면서 기장이 원래 A2보다 조금 길어 보인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궁금해서 인터뷰를 좀 찾아보니까 현대적으로 조금 변형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유는 40년대 청년들의 그런 체형이랑 지금의 체형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기장도 원래 그 레퍼런스보다 조금 더 길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는 정확히 모나크사의 그 뾰족한 카라 모양과 목이 조금 덜 올라간 그 레귤러 형태의 카라를 원했고, 또 다소 어두운 브라운 컬러에 디테일은 아무것도 넣지 않을 수 있으며, 기장 또한 기존의 A2보다 조금 더 길게 나오는 이 A2 자켓이 제가 정확하게 원하던 것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뭐 하지만 구매하기로 결정을 했음에도 몇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선 내가 입어보지 못하고 구매한다는 점, 그러니까 사이즈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또다시 매체에 나온 옷을 구매하는 건 코스프레가 아닌가 하는 그 이유였습니다. 입지 못하고 구매하는 것에는 약간의 모험이 필요했어요. 발매 직후부터 구매해야겠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한국엔 저 이전에 구매한 사람은 없었고, 또 외국 후기도 언박싱 포스팅만 한 명 있었을 시기라서 구매하기 전에 이스트맨 레더랑 사이즈에 대해서 엄청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레퍼런스랑 비교해서 그 실측을 자세히 알려줬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은 조금 덜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코스프레를 하는 게 아닌가에 대한 걱정은 사실 옷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어디에 나온 옷인지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 저야 수없이 찾아보기도 했고, 또 드라마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봤기 때문에 실제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옷을 입었을 때, 아, 저게 그 옷이구나 라고 예상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딱 거기까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냥 딱 저 모습을 잘 활용해서 앞으로 옷을 잘 입으면 되겠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확신하고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이제 1년 정도 입었는데 저는 잘 샀다는 생각이에요. 다만 예전처럼 이 옷을 평생 입겠다는 마음은 없어요. 어차피 모든 건 변하니까, 변하지 않는 유일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건 없다는 그 사실뿐이란 걸 늘 마음 한켠에 두고, 나중이 아닌 지금의 마음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생각이라는 건 마치 흐르는 물과 같아서 뭐 환경에 따라 모양을 바꾸기도 하고 또 방향을 틀기도 하잖아요. 하물며 늘 마음에 품고 있던 그 로망이라는 게 어떻게 물건 하나를 샀다고 없어지겠나. 로망이라는 건 원래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씩 형태를 바꾸고 또 깊이를 더해가는 그런 감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당장의 그 감정을 어떤 퀘스트처럼 달성하겠다고 그 로망의 자물쇠를 억지로 열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열리지 않는다는 거, 그 닫힌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로망이라는 감정이 지닌 본질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은 그저 제가 구매한 이 A2 자켓을 아낌없이 잘 쓰면서 당분간은 제 취향이길 바라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목이 아프네요. 또 봅시다.